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고 눈물을 쏟는 사람들도 있고, 저한테 함부로 대한 사람들한테 화가 잔뜩 나서는 자기들이 처리해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도 있죠. 지금은 모든 상황이 다 끝났고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전부 다 제 탓 같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은 동업을 했습니다. 시작은 작은 사업이었지만 점점 잘 되었고 입소문이 퍼져서 기사도 몇 번 났죠. 그래서 저희 집안은 승승장구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업이 잘 될수록 금슬이 좋아졌고, 사업의 가장 호황기 때 딸아이를 낳았죠. 당연히 딸은 부족함 없이 키웠고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저희 사업이 조금 삐끗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삐끗했던 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이 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남편의 욕심입니다. 저는 항상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주어진 거 안에서 열심히 하자는 주의였지만, 남편은 항상 꿈을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욕심을 내면서 투자도 과하게 하고 사업을 크게 부풀리는 데만 집중했죠. 다른 건 다 잘 맞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사업하는 내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저희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한순간에 궁궐 같은 집에서 작은 원룸으로 가야 했죠. 집에는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저희 집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은 화를 냈는데, 남편은 화를 낼 때 항상 물건을 집어던지는 버릇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들을 리가 있나요? 버릇처럼 자연스럽게 물건에 손이 가는데 말이죠. 사업이 망하면서 남편이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고 집안에 물건을 던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던지면 큰 집에 있을 때는 저희가 방에 들어가거나 하면 됐지만, 작은 집으로 이사 왔으니 물건을 던지면 저와 딸이 다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건을 던지면 저와 딸은 그 물건에 맞아서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죠.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자신의 화가 풀릴 때까지 물건을 던지면서 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폭력까지도 했어요. 도저히 자신의 화를 주체할 수 없는지 물건을 던지다가 자기가 던질 물건이 없으면 저와 딸한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술도 먹지 않은 맨정신으로 말이죠. 이 사람이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유치원생인 어린 나이에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고, 저는 옆에서 미친 듯이 말렸죠. 저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렸고, 남편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남편이 나가면 딸을 안고 엉엉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몇 개월을 살다 보니까 술 없이는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한 잔 두 잔씩 먹다 보니 하루에 소주 3병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리면서 현실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게 왔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죠. 결국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저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 사업 욕심을 놓지 못했는지 저한테 다시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혹시라도 사업을 한다면 예전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어요. 전 옛날의 집이 너무 그리웠고, 다시 사업을 운영한다면 남편이 더 이상 딸과 저를 폭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새로 시작한 사업도 정말 잘 되었습니다. 이번은 남편한테 욕심을 부리지 말자고 매일같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집도 이사를 했고 가족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물론 남편의 본 모습을 저와 딸은 알고 있으니까 마냥 남편을 편하게 대하진 못했지만요. 아무튼 저희 부부의 금슬은 다시 좋아졌고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되었죠. 정말 열심히 키울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에 조금씩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남편 혼자 해도 잘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업에 손을 떼자마자 자기한테 잔소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사업 확장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 다시 망하고 말았습니다. 2번의 사업 실패로 집에는 빚만 잔뜩 쌓였죠. 아들은 이제가 태어나서 기저귀 값과 분유값만 해도 장난 아닌데 저희 가족은 옛날보다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저는 그날 남편한테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한 번도 언성을 높이면서 남편한테 바락바락 화를 낸 적이 없었던 저였는데 2번의 사업을 말아먹으니 도저히 이성을 붙잡을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 먹여 살려야 할 아이가 2이나 되는데 책임감 없이 자기 욕심대로 하는 남편을 보고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를 내면 가만히 듣고 있을 남편이 아니죠. 남편은 제가 화를 내면 그것보다 더 세게 화를 내면서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맞으면서도 할 말은 다 했어요. 인생 처음으로 남편과 그렇게 크게 싸워보았습니다. 결국 이웃집의 신고로 경찰이 들이닥쳤고 그렇게 저희의 싸움은 끝이 났죠.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려 짐을 싸는데 그때 방구석에서 자기 동생을 감싸 안으면서 조심스럽게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왔지만 그때 저는 누군가를 먼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당장 이 남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 집을 나가서 친정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라도 저를 찾지는 않을까 싶어 집에 가볼까도 100번도 넘게 고민했지만 그때 저는 왠지 모르게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어요. 절대 먼저 연락하지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희 집에 우편물이 오더라고요. 우편물을 열어보니 바로 고소장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열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자필로 쓴 증거 서류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쓴 내용은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고 자신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내용과 자기들을 폭력하고 화를 내면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생인 딸이 하나하나 글을 써내려가면서 이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스스로 이 글을 써내려갔다고는 절대 생각 못했죠. 당연히 남편이 시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충격받고 딸한테 배신감이 들긴 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고소장에는 제가 가해자였고 남편이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썼다고 하는 글 때문에 제가 가해자인 것이 거의 확정이 분위기였거든요. 변호사들도 다 저를 변호하는 것을 거부했고 저는 아이들이 쓴 진술서 때문에 결국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 앞에서 접근금지 명령도 받고 말았어요. 남편이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저는 아이들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고 제가 아이들을 때리는 폭행범으로 봅니다. 저는 결국 혼자 남겨졌고 아무한테도 의지할 사람 없이 악착같이 버텨야 했어요. 친정집으로 갔지만 다들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범죄자 딸은 필요 없다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은 저라서 혼자서 미친 듯이 일만 시작했어요. 꼭 나중에 아이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아들, 딸들이 성인이 되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 하나만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고 저한테 돈 한 푼 쓰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최소한으로 하고 겨울에는 춥게, 여름에는 덥게 생활했죠. 그렇게 약 20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과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거든요. 늘 밤만 되면 20년 전 동생을 안고 혼자 겁먹은 채로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당장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딸과 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제가 엄마의 모습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돈도 얼추 모았고 이제 아이들만 데리고 오면 됐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20년 만에 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20년 만에 그 이름을 보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들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애미냐? 너 얼른 네 아이들 데리고 가라. 둘이가 버거우면 큰딸이라도 데려가. 지금의 아빠가 딸 명의로 빚을 졌어. 더 있다가는 애들 둘 다 빚쟁이 될 것 같으니까 얼른 네 호적으로 옮기던지 데리고 가던지 해라.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아직 사업에 미련이 남았는지 20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를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업 자금도 없고 전 남편이 사업을 자주 망하게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인지 투자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만 거죠.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자식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순간 그때 전 남편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란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떠나고 셋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그 사람은 딸과 아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폭행을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전 시어머니에게 딸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연락을 한 뒤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에 카페에 가는 길에는 너무 설레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거라 어떻게 컸는지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드디어 저한테도 친구 같은 딸이 생기는 건가 하면서 좋아했죠. 카페에 들어갔을 때 딸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성인이 된 딸을 알아보았고 딸도 저를 알아보았죠. 저는 싱글벙글 웃은 채로 딸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은 뭐라고 지내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등등 혼자 신나서 딸한테 조잘조잘댔죠. 그런데 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무표정이었고 딱딱한 말투로 대답을 했거든요. 저를 딱히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파악했고 순간 저희 사이에는 정적이 흐르고 말았죠. 그렇게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왜 나 찾아왔어? 나랑 동생 버리고 그 남자랑 잘 살았어? 난 아직도 그날 엄마가 울고 있는 나랑 동생 버리고 집 나간 거 기억이 생생해. 20년 동안 엄마를 저주하면서 살았어. 나랑 동생을 악마 같은 아빠한테 버려두고 혼자 홀라당 도망가고 매일같이 엄마 부고 문자만 기다렸어. 제발 죽게 해달라고 악착같이 빌었다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난 지금도 엄마만 보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딸은 이 말을 하고 자리를 떴고 저는 잠시 벙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저한테 할 수가 있죠? 제 부고 문자를 기다렸다뇨. 딸은 카페에서 나갔고 저는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카페에서 나간 딸을 뒤쫓아 나가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나 너희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그때 네 아빠가 일부러 합의금 받으려고 너희 보고 자필로 진술서 쓰게 하고 접근금지령 받아서 못 왔던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너희 데리고 가려고 온 거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돈 벌고 모았어. 이제 엄마랑 같이 집 가자. 응? 그런데 딸은 제 손을 뿌리치며 내가 미쳤어? 남보다 못한 엄마랑 같이 산다고? 차라리 죽으라고 해. 그리고 엄마 다른 남자 있었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쪽팔려?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릴 속인다고? 이런 엄마 필요 없으니까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라고 하며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찾아갔을 때 딸이 저를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었더라고요. 딸과 아들에게 저는 그저 자신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같이 행복하게 산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저를 저주하고 매일같이 죽길 기다렸다고 하니까 제 삶의 낙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딸과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 일을 했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딸 이름으로 빚을 산더미처럼 부풀렸을 텐데
그걸 딸 혼자 감당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그 빚을 제가 다 감당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빚을 졌다고 하니까 또 화가 나는 거 있죠. 저를 희대의 나쁜 엄마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뒤에서 나쁜 짓 다 하고 다닌다니. 그 사람과 결혼을 선택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웠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어요. 아이들을 두고 혼자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전 남편에게 복수하고 오해를 푼 뒤 딸과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할지 말이죠. 그런데 고민의 시간은 딱히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제 피부치 딸과 아이들이 없다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아들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먹여 살리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할까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제가 자신들을 버린 줄 알고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연락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오히려 그건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았고, 찾아가려고 하니까 전 남편을 마주할까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는 내내 딸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익숙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다가가서 보니 딸이었습니다. 딸이 저를 찾아온 적은 처음이었고, 마침 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터라 너무 반가웠죠. 그런데 딸의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들여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이 딸의 명의로 산더미에 빚을 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아빠한테 화를 냈는데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생각나는 게 엄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아주며 이제 여기서 살자고,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어요. 20년 동안 못 먹였던 거 다 먹이고 싶었고, 해주지 못한 거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딸 빚도 제가 갚아주고 둘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같이 사는데 하루아침에 잘 맞을 수 있나요? 딸과 저는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딸이 전 남편의 버릇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죠. 돈에 환장하는 것으로 모자라 화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까지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판박이어서 딸을 볼 때마다 전 남편이 떠올랐죠. 딸이 가끔씩 상식을 어긋나는 행복을 할 때마다 엄마로서 잔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와 침대에 둘이 누워있는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놓고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 갚는다든지 말이에요.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 눈이 돌아갈 것 같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왜 이제 와서 엄마인 척해? 평생 해왔던 것처럼 그냥 무시해! 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 그러다가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면 집안의 물건을 던지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 던진 물건에 맞아 상처가 나기 일쑤였고요. 그때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의 행동과 표정 모든 것이 전 남편과 닮았거든요. 처음에는 해달라는 대로 잔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지칠 대로 지쳤었고 더 이상 딸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딸이 화를 내든 뭐라든 넋을 잃은 채로 바라보기만 했어요. 화가 나면 항상 쌍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졌고 저는 그 물건을 치웠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임신했어. 딸은 아직 대학교 졸업도 하지 않았고 마땅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애아빠라는 사람도 아직 대학생이래요. 그런데 낳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제 허락 따위는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갈수록 엇나가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힘들었고, 다른 집 엄마들도 이렇게 사는 건가 싶어 회의감이 들더군요. 딸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애아빠라는 사람은 저한테 인사 한번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저희 딸이 이렇게 컸다고 생각하니까 다 제 탓 같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겨우 끊었던 술을 다시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먹으면서 잠이 들었고 딸과 대화는 단절이었죠. 거의 동거인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딸이 만삭이 될 때까지 엄마로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삶의 낙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고 딸이 딸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한테 마음을 절대 열어주지 않는 딸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딸은 결국 집에서 나가기로 결정한 건지 짐을 싸더라고요. 저는 그날 짐을 싸고 있는 딸을 바라보며 식탁에 앉아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건넸는데 몇 개월 만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난 아직까지도 엄마가 용서가 안 돼. 사실 그때 찾아온 건 잘 곳이 없어서 온 거였어. 엄마가 보고 싶거나 그리웠던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임신하고 부모 입장이 되니까 알겠더라. 엄마는 엄마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 난 절대 엄마 같은 엄마가 안 될 거야. 평생 뼈저리게 나랑 동생한테 미안해.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사람들한테 난 엄마가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거야.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엄마랑 나랑 같은 피가 흐르는 것도 수치야. 다신 보지 말자, 엄마. 딸은 이 말을 남기고 자신의 짐을 챙긴 뒤 집에서 유유히 나갔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까지나 싫어하는 걸까요? 제가 아니라고 오해를 풀려고 해도 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딸도 결국 전 남편의 딸이어서 그런지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하는 행동에 말하는 거 하나하나 전부 다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되게 긴 세월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그때 화가 나고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죠. 저는 딸과 아들이 없는 20년 동안 정말 힘들고 고되게 살아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들을 볼 생각에 설레었어요. 그때는 그때가 제일 힘든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사는 게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아오지 않는 딸의 마음을 다시 돌릴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기억 속에서 딸을 잊혀가며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날이 지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힘들어 보인다며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이겨나가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오로지 저를 위해 돈을 벌고 있어요. 저한테 투자하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은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궁금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둘째는 군대를 전역하고 전 남편과 함께 산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요즘 정신을 차리고 일용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만에 전 시어머니가 연락이 오셔서 구구절절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과거의 이야기여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생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들이 꼭 제 편일 거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딸한테 배신감 많이 들었고 전 남편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딸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